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제14회 미디어 코리아 그룹 경로 대잔치 행사가 지난 14일과 15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상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먼저 14일 열린 뉴욕 경로 잔치 행사를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제14회 미디어 코리아 그룹 뉴욕 경로 대잔치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 벤자민 유 대표는 이민사회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효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올바른 경로 효사상이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잔치를 위하여! 이날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뉴욕 경로 대잔치 행사는 잔리은 뉴욕시 감사원장과 피터구 뉴욕시 의원 등 주류사회 정치인들을 비롯해 각계 한인사회 단체장들과 노인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 어르신들의 흥겨운 잔치를 축하했습니다. Well, I'm very honored to be part of today's very wonderful event to celebrate our senior citizens,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our community, and also to congratulate MKTV, KNN on their 14th anniversary. MKTV and KNN together make such a tremendous impact for the growing Korean American community here in the metropolitan area. Today, we're very happy to attend the senior event sponsored by the MKTV. Senior citizens in the Korean community are very important. We respect them.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the senior people in our community. 일부 공식 행사에서는 뉴욕 한인 청과협회 김영윤 회장을 비롯해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 곽호수 회장과 뉴욕 네일협회 이은혜 회장 등 매 MK 경로 대잔치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인 단체장과 광고주 12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이어진 2부 공연 순서에서는 청사초롱 이송희 한국전통예술단의 교방살풀이 무대를 시작으로 나로 한국전통예술단의 진도북춤, 심인숙 주부가요 열창 대상자의 트로트에 이어 태권도 시범, 난타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노인들 모임에 이렇게 좋은 잔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MK에서 좋은 잔치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벤자민 윤 화이팅! 뉴욕 시장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효자상을 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14회 동안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주 행복할 정도로 아주 기쁩니다. 뉴욕 경로대잔치에 이어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뉴저지 경로대잔치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한편 15일 뉴저지 경로대잔치 행사도 상황리에 열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뉴욕에 이어 15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플라자에서는 400여 명의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제14회 미디어 코리아 그룹 뉴저지 경로대잔치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 벤자민 유 대표는 이민사회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효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올바른 경로 효사상이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와, 대단합니다. 이날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뉴저지 경로대잔치 행사에는 캐슬린 하나반 버겐 카운티장과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 등 주류사회 정치인들을 비롯해 한인사회 노인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 어르신들의 흥겨운 잔치를 축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It is very nice to be with you today when we celebrate so many seniors and the events that are happening today. I've always admired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care that they give to the elders in their community. I salute all of you. I'm glad to be part of it.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n the years to come. 감사합니다. I'd love to thank the MKTV family for their support of their community, their loyalty to their community, and I'm so happy to have been a very, very small part of this celebration. I'm honored and privileged to call you all friends and keep up the great work. 일부 공식 행사에서는 잉그루드 병원 마이클 피트로위치 부원장과 장스타 태권도 장순길 관장, 김치갑 통증병원 원장 등 MK 경로대잔치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고주 12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보니까 여러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연로하셨는데 상당히 기뻐들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진 2부 공연에서는 김소영 한소리 선교단의 난타 공연 무대를 시작으로
나루 한국전통예술단의 태평무와 정혜선 한국전통무용단의 꼭두각시 공연이 이어졌으며 조수정 동포가수와 지난해 추석맞이 대잔치 장수만세 우승자인 이계선 씨의 트로트로 어르신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구수한 옛노래를 연주한 올해 18살의 엘리자베트 양은 뉴욕에 이어 뉴저지 공연에서도 어르신들로부터 커다란 박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일을 좋게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을 저는 축하드립니다. 노인을 위해서 이 MK가 이 해마다 해주는 잔치가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좋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경로잔치 최고! 화이팅! 오늘 경품 추첨 영예대상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은 포트리에 사는 백영자 씨가 당첨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첨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첫째는 그리고 저 MK 방송국에 감사드려요. 경로사상 고취에 앞장서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은 뉴욕과 뉴저지 경로 대잔치에 이어 오는 10월 8일 맨해튼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열리는 뉴욕 추석맞이 대잔치 장수만세 코너를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 다시 한번 흥겨운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조혜진입니다. 뉴욕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하원은 14일 운전 중 휴대전화 텍스팅 행위 단속을 2급 교통위반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급 위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경찰이 차량을 세워 티켓을 발부할 수 없고 과속 등 다른 위반 행위와 함께 적발했을 경우에만 함께 티켓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1급 위반 행위로 분류돼 운전 중 테스팅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되고 범칙금 $150에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I think if you are gonna drive, just drive. Don't text because it's very dangerous. And sometimes I used to see cops texting and driving. 운전 중에 문자 보내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니까요. 법이 강화되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셀던 실버 하원 의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와 직결된다며 이 법안 통과로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2009년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금지를 규정한 법안이 미국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 의원이 제출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세출 법안 수정안이 15일 밤 하원 본회의를 구두 표결로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농업세출 법안에 대북 식량 지원 금지를 담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원은 12개 부문별 세출 법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 중이며 수정안들이 모두 처리되는 대로 최종 세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 의회가 다음 주부터 한미 자유무역 협정 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연방 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한미 FTA와 미 파나마 FTA, 미 콜롬비아 FTA 등 3개 FTA 이행 법안에 대한 모의 심의를 시작한다고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브래디 위원장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3개 FTA를 일정대로 비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전했습니다. 브래디 위원장은 자신이 데이빗 캠프 하원 세위원장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과 협력하면서 3개 FTA의 8월 휴회 이전 처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하원과 상원에서 3개 FTA 비준을 위한 강력하고 초당적인 지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프로풋볼의 한국계 스타 플레이어인 하인스 워드가 한미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민간 외교관으로 변신합니다. 복수의 한국정보소식통은 16일 하인스 워드를 한미 미래비전 명예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라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는 21일 뉴욕에서 워드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예대사 위촉은 양국 관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장학금을 대폭 축소하고 있지만 스포츠 분야에서는 대규모 자금 유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SA 투데이는 16일 미 대학 스포츠협회 디비전 1에 소속된 218개 공립대학들에 지난해 한 해 모두 4억 7천만 달러의 새 자금이 체육 프로그램에 유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NCAA 디비전 1 소속 공립대학들이 지난 5년 동안 스포츠 분야에 지급한 보조금은 모두 2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06년 이후 28%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대학의 지난해 스포츠 프로그램 관련 자금은 오리건 대학이 4,19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알라바마 대학 2,660만 달러, 펜실베니아 주립대 1,860만 달러, 미시간 대학 1,750만 달러 등이었습니다. 뉴욕시가 전국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 5위에 랭크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여행 잡지 트래블 레저가 전국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 20곳 순위 조사에서 올해 뉴욕시는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멤피스에 이어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가 전국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 1위에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5위는 비교적 좋은 성적이지만 여전히 더러운 도시 순위에서 상위권에 포함돼 있어 청결한 환경을 위한 뉴욕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 부상과 감독 교체 등으로 수차례 개봉이 연기되던 브로드웨이의 신작 뮤지컬 스파이더맨이 정식 개봉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이미 만화와 영화로 제작돼 흥행이 입증된 작품으로 이번 뮤지컬에서는 U2의 보노와 D.H가 음악을 맡아 최근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흥행이 기대되는 신작으로 팬들의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사상 최대인 6,500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됐으며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타고 날아다니는 등 화려하고 역동적인 장면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또다시 대규모 불법 체류자 고용업주 색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15일 뉴욕을 비롯해 미 전국적으로 1000여 개 업체의 불법 체류자 고용 실태 조사를 위한 감사 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본격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현장 조사가 본격화될 이번 감사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돼 있는 종업원들의 I-9 폼에 대한 포괄적 조사와 정상 임금 지급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 대상은 주로 식품, 건설, 봉제업체 등 미숙련 근로자들의 취업이 많은 업종과 함께 금융 서비스, IT 업체들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들은 불법 고용 1인당 최대 5,500달러의 벌금 등의 행정처벌뿐 아니라 형사 기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식당가에 BYOB 단속 비상이 걸렸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의회는 지난 2009년 11월 타운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식당 내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BYOB 시행을 결정했으며 그동안 타운 내 총 14개 업소에 BYOB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BYOB 허가업소에서 주류를 직접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타운 정부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운 정부 관계자는 최근 주류 면허를 갖고 있는 업소가 BYOB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고 지적한 후 타운 정부 입장에서는 민원이 공식 접수되면 경고 절차를 거쳐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급등하던 휘발유 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값도 갤런당 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USA 투데이는 전국 17개 주에서 휘발유 값이 4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으나 최근 몇 주 사이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3달러 69센트입니다. 뉴욕주는 3달러 95센트로 한 달 내 20센트 하락했습니다. 3달러 90센트에 육박하던 뉴저지주 휘발유 값도 한 달 동안 20센트가량 떨어진 3달러 6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이 휘발유 사용을 줄인 것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 아침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전해드리는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에 이른바 텍스팅을 뉴욕주가 2급 교통위반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주 상원을 통과했고 이제 앤드루 코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서 발효가 됩니다. 이 적발이 될 경우에 범칙금이 $150에 벌점 2점이 부과되는 법안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교통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이 법안의 통과로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기사입니다. 폭등세에 있던 휘발유 값이 한숨 돌렸다는 제목인데요. 평균 휘발유 값도 갤런당 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레귤러 기준이죠. 3.69달러. 이 4달러 이상인 주는 3개 주입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 그리고 우리 뉴욕 바로 위에 있는 커네티컷주 3곳뿐이고요. 뉴욕주는 3.95달러로 한 달 사이에 21센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비하면은 여전히 비싼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유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이 휘발유 사용을 줄인 것이 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죠. 다음 소식은 이 오렌지 건설 대표인 남국희 씨가 정식으로 기소됐다는 기사입니다. 166만 달러 횡령 혐의로 구속된 남국희 씨가 중절도와 불법 작물 소지, 2급 서류 위조, 2급 불법 위조 서류 소지, 2급 신분 도용, 사기 등 모두 10개 혐의로 정식으로 기소됐다는 기사입니다. 남 씨가 1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벌일 목적으로 장기간 계획적인 그 사기였다. 그런 혐의가 있다. 그러나 남 씨는 무죄를 주장을 했고 오는 8월 1일 공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영주권 소식인데요.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줄이는 대신 영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대학원 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 인력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과 일정 조건으로 신규 창업하는 외국 기업가에게도 영주권을 주는 방안으로 현재 그 H-1B의 수요를 줄이게 된다는 목적이 있죠. 고급 인력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에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없는 H-1B 비자의 3년 연장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H-1B 비자 수요자들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일보를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그 한국에서 있게 되는 그 선거 관련 기사입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그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신문 광고를 낸 뉴욕 거주 한인 시민권자에게 대해서 입국 금지 경고 조치를 내렸다는 기사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9일자 뉴욕 한국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한 피터 성 재미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 전후회 총연합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불법 고용 단속 회오리 분다는 그런 제목인데요. 연방이민국이 불법 체류자 고용업주 색출 작전에 또 돌입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뉴욕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1000여 개 업체에 불체자 고용 실태 조사를 위한 감사 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본격 실사에 착수했다는 기사입니다. 앞으로 조만간 현장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감사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토록 되어 있는 종업원들의 I-9 폼, 다시 말해서 취업 자격 확인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또 정상 임금 지급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 대상은 주로 식품과 건설, 봉제업체 등 미숙련 근로자들의 취업이 많은 업종 그리고 금융 서비스 IT 업체들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의 김성환 외통부 장관이 뉴욕을 방문한다는 기사인데요. 유엔 총회 참석차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뉴욕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에 한인 입양아 출신의 프로축구 선수
하인스 워드를 뉴욕 총영사관에 초청해서 한미 관계 친선 대사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그 김 장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또 워싱턴 DC로 가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로컬 소식은 팰리세이드 파크의 BYOB, Bring Your Own Bar를 다시 말해서 식당 내 주류 반입 허용하는 그 업소 단속 비상에 걸렸다는 얘기인데요. BYOB 허가업소에서 주류를 직접 판매하고 여기서는 팔면 안 되죠.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타운 정부에 제기돼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펠팍 타운 내에는 총 14개 업소에 BYOB 면허가 발급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주류 면허를 갖고 있는 한 업소가 또다시 BYOB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관련 업체들 주의가 기울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지역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미동부 불교사원연합회에서 6월 15일까지 제3회 미동부 학생 한국불교 문화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체험단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한국 불교의 뿌리를 체험함으로써 불자로서의 기본을 심어주고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배움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뉴욕 성결교회에서 6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청소년 비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근사한 가든 바베큐 피크닉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뉴 갤럭시 휴대폰, 타블렛 PC, 최신 카메라를 비롯한 푸짐한 상품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스테튼 아일랜드 학부모 주최 2011 청소년 비전 페스티벌 문의 전화는 718-639-4673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뉴욕의 유서 깊은 자연 안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체험하고 한글 수업과 학습놀이, 전통놀이, 전래동화를 통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2011 여름학교를 개최합니다. 무료 스쿨버스를 운행하며 점심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646-837-1388 불광한국문화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뉴저지 잉글루드 병원과 FGS 한인동포회관이 아버지의 날 기념으로 6월 18일 오후 7시 잉글루드 병원 강당에서 한국 전통음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피아니스트 안대형, 테너 황진호, 바리톤 유재웅, 바이올린 김용아 씨 등이 출연해 가곡 등을 선사하며 파더스데이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2011 한국영화의 밤 세 번째 시리즈로 한국영화의 숨은 보석 찾기의 마지막 작품 정성일 감독의 카페 느와르를 선정해 오는 6월 21일 오후 7시 트라이베카 시네마 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카페 느와르는 이태리 베니스 영화제 비평가 주간 초청을 시작으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트론하임 국제영화제, 바르셀로나 아시아영화제, 코펜하겐 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상영되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1 뉴저지 대한체육회장배 탁구대회가 지난 6월 12일 뉴저지 듀몬드에 있는 뉴저지 탁구협회 운동구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 참가한 뉴욕 한인탁구협회 소속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단체전과 개인 단식, 개인 복식조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행복이 오지 않으면 만나러 가야지입니다. 이 책은 라오스 루앙 프라방을 배경으로 꿈과 사랑,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좇는 여행자의 모습을 낭만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절망에 빠진 지점에서 별은 뜨고 우리는 그것을 나침반 삼아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는 작가의 비유처럼 이 책은 삶에 지치고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 때 그 외롭고 두려운 인생의 미로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은유적인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미주 총련,
줄이지 않고 그냥 부른다면 미주한인의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지난 5월 말 시카고에서 24대 회장을 뽑는데 미국 전역에서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모여들어 투표를 했습니다. 현장 투표자 수는 134명이었고 우편 투표자 수는 802명으로 총 9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뉴욕으로 말한다면 50년 역사를 지닌 뉴욕 한인의 전현직 회장을 합칠 경우 30명이고 그중 뉴욕에 생존하고 있는 회장 17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퀸스 한인회로 말하면 통합하기 전에 플러싱 한인회와 중부 퀸스 한인회 전현직 회장을 망라하고 브루클린 한인회,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회, 그리고 롱아일랜드 한인회, 맨해튼 한인회, 마운트 버넌 한인회까지 합쳐서 100명 가까운 수의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등록을 한 것은 아니었고 전국에서 1133명이 등록한 가운데 투표가 실시됐는데 선거 3개월 전부터 후보 대리인들이 이 과열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향응이 난무했고 또 현장 투표에 참여한 일부는 특정 후보가 지불한 항공권을 이용해서 시카고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 선거였으니 그 말썽이 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선거에 패배한 유진철 후보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권자가 8명뿐인 지역에서 투표용지 33장이 발송된 것은 물론이고 투표용지에 1년 변호가 없었다는 점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선자가 패한 후보자를 찾아와서 $15만 수표를 건네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 그런 정황이 밝혀져 미주 총련의 앞날에 먹구름이 일고 있던 차에 이번에는 또 서울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틀 전 서울에서 열린 2011 세계 한인회장 대회 개회식 도중 좌석 배정에 불만을 품은 미주 총련 소속 회원 70여 명이 집단 퇴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장 헤드테이블에 미주 동포를 대표하는 미주 총련 남문기 회장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것이죠. 250만 미주 동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들이 한국에서 어떤 처신들을 하고 다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주최 측인 재외동포재단은 운영위원회 결정대로 올해부터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원거리나 소외지역 한인회장들을 배려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주 총련 소속 회장들이 집단 퇴장한 것이 과연 지혜로운 행동이었는가? 미주동포 전체의 뜻을 대변하는 올바른 행동이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가 과연 그 미주동포들의 진의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인가? 이런 단체가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회에 참석한 뉴욕 한인회장이나 뉴저지 한인회장은 어떤 처신을 했는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6월 16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기온 65도,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도 다시 80도를 넘어 따뜻할 것이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밤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건강 365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척추주사의 효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척추주사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급성으로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자골신경통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경과 디스크 염증을 빨리 깔아앉히면 통증이 경감되고 다리나 팔이 저린 증상이 감소됩니다. 또 물리치료나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오래 하였지만은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로 인한 허리나 목의 통증은 80% 정도에서 효과가 있고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자골신경통은 70% 정도의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척추 사이의 관절에 관절염이 왔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관절이 다쳐서 목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는 척추 관절 주사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 주사를 어떻게 놓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